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대통령실까지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강화문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한 유라이트 단체의 창립 기념행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김기현 국힘 당대표가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역시 이런 관변단체에서 나온 발언이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자유행동이라는 이 단체의 최범 공동대표는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좌파를 반근대화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종족주의를 생산하는 보조 이데올로기가 바로 맹목적인 전통 숭배다. 자, 여기서 종족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민족주의를 폄훼하는 뉴라이트 용어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컨대 화폐나 광화문 광장을 조선시대 인물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종과 이순신을 그냥 위대한 조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일 수 있는가? 자, 소위 국힘 계열의 사람들의 특징은 논점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의 특징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종이랑 이순신은 조선시대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지 않나? 민족의 영웅과 상관없고 소위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역사적 인물은 역사적 장소에 그분들이 있으면 된다. 그분들이 박물관이나 무슨 이순신 기념관이나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것은 괜찮다. 강화문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선 사람들로 태워져 있는 것은 공화국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착종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존중하고는 별개다. 자, 그러면서 문화 우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진보 전위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저 정신 나간 한 구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 정부 여당이 이러한 정신 나간 정신을 공유하고 있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국힘에서 받고 국힘에서 받으면 용산이 받아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김기현이 자우림 김윤아 씨를 두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격한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신은 문화 우파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주장하는 좌파들을 공격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윤석열이 이 나라를 작살내고 있는데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뉴라이트라는 이념에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는 현 고등학생들이 꼽은 윤석열의 업적 4가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죠. 자, 그들끼리 서로 하나씩 그 업적들을 얘기를 했고 기자는 그들 사이에서 공감을 크게 받은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라는 걸 몸소 보여줬고 이것은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그들이 큰 일꾼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리라는 편견도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민낯을 보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는커녕 얄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와 정적을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했고 아이들도 법꾸라지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는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낯선 이념이고 그저 북한과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정당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애꿎은 홍범도 장군이 엮이며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고 공산당의 역사와 공가를 토론 주제로 삼아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야, 공산당의 역사와 공과를 토론하자. 이 정도는 돼야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지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게 윤석열의 최대 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벌과 직위, 연고 등을 기준 삼는 기성세대들의 맹목적인 투표 관행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기성세대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최고의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표를 몰아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엘리트와 검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역사와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업적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적이라는 반어법을 쓴 이유는 그들의 특유한 어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좋은 면을 보면서 버팁시다 라는 의지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학생들을 보고 우리는 또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스뉴스! 오늘 윤석열은 새로운 국방부, 여가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여기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와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으면서 사실상 김건희 내각이라고 불리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숨기고 증거인멸하고 꼬리 자르기 위해서 급하게 투입된 대타입니다. 그리고 유인촌의 재등장에 기가 차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또 실드 친다고 오늘 하태경은 이렇게 혓바닥을 올렸습니다. 저는 재활용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환경 다 재활용 하잖아요. 재활용 권장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재활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3번째 하고 있고. 환경주의자가 되셨군요. 장관도 뭐 3번, 4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장관은 임기 5년 내내 장관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장관 오래 했습니다. 야, 여기에 시민들은 유인촌의 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유인촌이 MB정부의 문체부 장관 때 국회에 나와서 욕을 하면서 찍지마 했던 장면을 가져와서 2번 찍지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의 재기용은 시민더러 2번 찍지 말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탄희 의원은 도망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위법성을 매우 통렬하게 짚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이 우선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 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위반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한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 조사 수사 받게 돼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위법한 지시를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장관님이시죠. 맞습니까? 이 집안 부분에서 항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장관님이 결국 부하 수사받게 만드셨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윗선으로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의원님 제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예.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국군 장관님에게 통수권자입니다. 예.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든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그 의원님께서 계속 위법한 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군사법원과 군사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윗선이 할수 누구냐고 제가 있습니다. 여쭙습니다. 윗선은 국가 통수권자입니다.